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구감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몰아찍다 보니까 첫 주만 항상 소개를 합니다. 네. 우리 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해, 그죠? 밑에 자막으로 나가면 안 되나? 자막으로. 네, 이거. 네, 저는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예, 묵동의 갈무리입니다. 네. 부천하고 청라 이재식입니다. 네. 라온입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유진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능 방송에 연결되어져서 네, 이번 학년 학생들서부터는 수능이 거대한 변화가 생기죠. 선택 수능과 결합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택 1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국어도 공통적인 형태의 내용이 있고 그 나머지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수능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신의 경우에는 각각 다양한 형태의 과목을 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학교의 일정에 따라서 수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수능은 현행 제도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았을 때 공통 수능과 선택 수능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제 수능에 대한 대비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어떤 수능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어떠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선택 수능과 결합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지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그 이진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실제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은 사실상 또 시간과도 상당히 결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왕 나온 김에 먼저 뭐 아니, 사실 우리 네. 이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네. 대부분의 시각과 네.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시각도 분명히 일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 시각이에요. 저는 저의 시각도 있어요. 네. 상관없다. 문해력이 떨어지던 시험이 어렵든 둘 중에 상관없다. 그냥 어차피 시험은 어렵다 이런 거죠. 그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이제 지금 이제 수능이 이제 공통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 문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서라는 부분이 34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선택이라는 부분이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문법, 언어 매체라는 영역이 있는데 각각 11문항씩이거든요. 총 40문항은 똑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옛날에는 15문항이었던 그 화법, 작문, 문법이 11문제로 줄었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인 지금 문학이랑 비문학은 30문제에서 34문제 됐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통 과목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게 사실인 걸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우리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보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과가 있고요. 또 언어 매체라는 교과가 있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선택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능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제도는 이제 이전 교육 과정을 짤 때부터 해서 아이들의 학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은 화법 작문이나 문법을 다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 3학년 때 언어 매체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교과 학교에서 그다음에 화법 작문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수능 볼 때도 똑같이 그것만 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모국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 내가 이 교과를 안 배웠다고 해서 선택을 못 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언어 매체를 했는데 나는 수능은 화작 보겠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학교에서는 화작을 했는데 나는 언어 매체를 보겠다라고 하면 좀 힘은 들겠지만 그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준에서 배운 아이들이 있고 3학년 때 배울 아이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3학년 때 배워봐야 또 알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유불리가 있을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만큼은 분명히 화작이 되게 유리하고 좀 수월한 이제 이해도가 될 것 같고요. 언어 매체라는 거는 이제 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하위권 친구들은 문법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선택 부분이 많이 줄 거라 예상이 드는데 이제 좀 이따 뭐 뒤에 다 말씀하시겠지만은 이게 어느 거를 선택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 유불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회 탐구를 어떤 과목을 보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과학 탐구에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1등급도 같은 1등급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국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하면 선택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올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은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에 따라 공부를 잘 필요 없을 것 같고 올해 고3 자녀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 입시를 올해 준비하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2021년 준비하는 부모님들은 사실 굉장히 뭐냐면 마루타적 실험에 지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화작하고 언매를 선택한 비율을 알려주거나 어떤 모집군이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예측이 정확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저나 다른 아까 이제 우리 입시 전문가님들이나 국어 전문가님들도 다 의견 다를 수가 있고요. 실제 그 예측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이 첫 시험이 지금 되는 게 3월이죠. 3월 달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3월 달에 이제 고3 이제 아마 3월 10 며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시험 보게 되면 그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그 언매를 본 애들이 뭐 30% 20% 될 거고 또 뭐 이제 화작 안 애들이 70% 될 텐데 가정해 본다면요. 그 애들이 또 4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또 6월 평가원에 볼 때 바꿀 수도 있어요. 9월도 마찬가지고 수능 볼 때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의 이 어떤 이 그 뭐랄까 좀 준비되지 않은 거에 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희생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전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취자분들이 다 이 내용들을 새 알지 못할 수 있으시니까 좀 제가 모두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예측을 한다면 이제 작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입시 연구 모임을 할 때 보면은 한 5대 5나 6대 4 정도로 언매가 그래도 적진 않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의 어떤 선택 비율을 보니 이제 그 지역이나 또는 이제 그 학교의 어떤 이제 그 아이들의 어떤 구성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요. 이 감히 제 예측해 보건데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이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8대2 비율로 봤을 때 그에 대한 유불리가 이제 그 모집 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좀 더 말씀하실 텐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화작으로 쏠림 현상이 가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것도 교육적으로 맞는 것인가 라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좀 씁쓸한 현상이 생각이 듭니다. 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언매를 해야 되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좀 쉽게 화작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학문을 점수의 도구로만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국어 안에서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게 된 게 아닌가. 교육 당국자들에게 좀 약간 전 질문 드리면서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 예, 잠깐 예. 제가 또 이 대표님한테 질문 예, 좀 하고 싶은 게 예. 그게 통계적으로 지금 언어 매체가 한 20%, 화법과 네. 작문이 한 80% 안 나왔습니다. 추정. 예, 추정이죠, 추정. 추정인 아무데도 그걸 알려주지 않고요. 네. 그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들의 추정하기 한 비율은 게 문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올해 1년 동안 내내 추정을 하고 결과까지도 마지막에 추정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비교이다. 그러니까 네. 뭐 그게 뭐 이렇게 확정돼서 뭐 이런 아니죠. 건 아닌 예. 거죠. 근데 일반고에서 화작 언매를 할 아까- 만한 애들은 거의 극소일 겁니다. 근데 예. 아까 네. 그 네.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한 거에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제 이 대표님이 생각했기에 어떤 유불리는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공무원에서. 했는데 예. 아니 그냥 누굴 지칭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좀 예. 다른 의견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도 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은 좀 논의하기가 아니 쉬워질 그건 것 저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어서 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점수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봤던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화작을 봤던 아이들의 이제 그 점수 중요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의 모집 그 전체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가 또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 베이스를 봤을 때 사실 문법을 선택한 아이들, 언매하는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많을 테니까 그 애들의 점수는 34문항에 대해 점수 높을 것이고 예측을 해본다면 화작을 하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좀 쉽게 하는 쪽에 원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중하위권도 아예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작하는 아이들의 그 공통 과목 점수는 떨어질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가산점 역할처럼 돼서
이제 그 엄매를 선택한 애들이 유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입시 어떤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런 것을 또 약간 보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저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되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같이 모였던 사람들 이해를 못할 정도로 뭔가 또 세세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그분 전문가 말씀을 빼고라도 만약에 엄매가 시험이 어렵고요. 화작의 시험이 쉬웠다면 엄매 본 애들은 비극인 거고요. 그 화작 본 애들이 되게 시험이 어려웠다. 엄매가 시험이 되게 쉬웠다. 그러면 당연히 또 엄매 애들은 해피한 거고 화작 애들은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과연 우리가 요즘에 수능을 뭐 85, 88, 91 대략 맞추고는 있지만 과연 이 두 과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옛날 제가 비극을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 AB형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애들 공부 좀 쉽게 하라고 국어도 AB형 나눴던 거 예. 그랬잖아요. 그때 비극스러웠던 애들이 뭐냐면 예체능계 친구들 A형 했던 겁니다. 예. 예체능계 친구들은 국어 좀 쉬운 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B형이 문과 애들이니까 문과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B형이랑 시험 보는 걸 부담스러워서 A형 애들이랑 같이 시험을 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A형 애들이 이과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A형 시험은 과학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계 친구들이 A형 시험 봤을 때 그의 시험이 보통 A형이 쉬웠는데 예. 그때는 수도 유독 또 A형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멸한 거예요. 왜냐면 풀지 못하니까 애들이 울어버리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험 난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가운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올해의 친구들은 예측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엄매, 문법에 자신 있어서 다 마치겠다라고 자신 있는 1등급의 친구들이라면 과감하게 엄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3등급이다. 나는 엄매에 대한 큰 부담이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냥 화작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3등급 애들이 화작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우수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그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4등급 이후의 친구들은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엄매 쓰는 투자보다 다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라면 화작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 난도를 모르니까 그 정도 예측을 해요.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입시를 좀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사람이라면 입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측을 왜 해주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설명회를 하고 강연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에 가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예측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2015년에 문이과 통합 확정되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수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간다라고 교육부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원들이 2016년, 2017년에도 정권 바뀌면 문이과 통합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육진담이라는 방송을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선택 수능에 있어서 어른이라면 그리고 나의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순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번 수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 이미 교육부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시험을 보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거기에 써놨어요. 그것은 무엇을 겨냥했냐면 미적분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경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 조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예시문항에서 정확히 난이도 조정을 했어요, 걔네가. 그리고 이번에 3월, 6월, 9월에 가면서 그 교평은 새로운 형태의 난이도 조절을 해서 어려운 형태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를 굳이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어에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복잡한 제도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언어와 매체를 본 아이들의
공통 수능 시험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언어와 매체를 봤어.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같은 팀이야. 이 애들이 시험을 잘 봐야 돼. 공통 수능을. 잘 봐라, 잘 봐라. 예, 잘 봐라, 잘 봐라.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애만 잘 봐서는 안 돼. 모든 애들이 잘 봐. 언어와 매체 선택한 애 잘 보면 우리 애가 좋은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또 거꾸로도 남 안 되게 그렇게 자꾸 바라지 마시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화작을 화작을 공부하는데 수능을 못 보면 내가 유리해. 그 얘기는 결국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잘 봤다는 것은 제가 못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일단 유리해요. 일단 우린 그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언어와 매체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독서가 메인인 현재의 수능 국어의 시험의 속성상 독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선택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단 그런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선택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선택 수능을 이번 정부가 이번에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없이 대한민국은 수능이 선택 수능을 되게 많이 보아왔어요. 그동안.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탐은 선택을 해요. 아이들 선택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구과학이 대한민국의 과학의 주류 아닙니까? 제일 많이 선택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선택을 지금도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위권도 중요하지만 하위권이에요. 그렇죠. 1등급, 2등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는데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에서 압도적으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형태의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력에 대한 여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건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평균 점수상 화법과 작문을 하는 학생들이 특별한 어떠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언어와 매체보다는 점수적 보정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갖다 놓고 뭘 해야 된다, 뭘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유리하다는 이거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법만 생각하면 어지럽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5등급인데 나는 언어와 매체를 잘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개별적인 학생의 선택으로 맡겨두고 우리는 일반론적으로 선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는 정도만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실래요? 이 시문항이 이제 발표 한번 됐고요. 예. 근데 이제 3월하고 4월달 보는 건 어쨌든 이제 도교육청이나 뭐 이제 시교육청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6월 걸 봐야지 하는 거죠. 그죠? 그 평가원 6월 게 정말 요번처럼 또 쉽게 내준다. 그러니까 엄매를 말씀드렸을 그렇죠. 때. 예. 그러면 좀 조금 더 안도가 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엄매를 안 했던 애들이 그때 하기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방학 때 상위권들은 어떤 엄매를 하는 그러니까 문법을 하는 게 그쵸.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네. 김 대표님은 이제 선택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씀하시자 말자 하셨는데 저는 할게요. 저는 할게요. 이렇게 하자. 예. 그 상담에 보면 예. 가장 좋은 상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 그렇죠. 상담자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더라고요.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상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라는 건지 언니를 하라는 건지 전 엄매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 두 아이가 내년에 동시에 둘 모두 시험을 쳐야 해서 두 친구에게 엄매를 치라고 했다. 그걸 전제해서 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재식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수능이 원점수 기준으로 400점 만점이랑 390점 만점이 누가 전국 수석이냐? 400점 만점이 전국 수석이냐? 390점 만점이 전국 수석. 원점수 기준으로 치면 390점도 예를 들어서 영어가 90점에 나머지 국수, 탐이 모두 동점이라고 치면 390점이나 400점이나 똑같은 만점 아닙니까? 근데 표점으로 하면 390점이 전국 수석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탐구의 조합이 제가 실제 이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학이랑 지원이랑 화원을 선택한 아이는 400점 만점이다. 예를 들어 영어까지 다 해서 좋다. 근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뭐 영어 90점에 390점 맞는 애가 예를 들어 물리원이랑 화학원을 선택했다. 그럼 거의 시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론 화원 조합한 아이가 굳이 전국 수석 나누자면 걔가 전국 수석이잖아요. 가능성을 보자면 엄매가 훨씬 더 조정 점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엄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얍실하게 내신 화작하고 수능은 엄매해라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학급을 따라서. 근데 왜 저는 엄매를 자신 있게 하라고 했냐면 엄매에서 정말 그 언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부담 안스러워해도 되지 네.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1까지 국어 시험에서 단원에 보면 선생님이 시험 낼 때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시험 범위 겨우 뭐 소단원 4개, 5개 그렇게 해서 시험 치는 학교들도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뜨리고 반드시 시험 범위 넣는 건 문법이던데요. 그러니까 문학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내신 시험 기간에 문학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한 건 문법이죠. 문법이잖아요. 네. 문법을 너무 어렵게 몰아가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학습 부담 이렇게 지리 부담을 느꼈어요. 수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만하죠. 네. 네. 저는 그래서 합시다. 네. 할수 있어요. 어떤 영역보다 많이 공부하는 게 문법 단원이다. 네, 저 아이고, 1학년부터. 그래서 수학보다 할만하죠.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듣는 고위 학생들이 문법 공부가 많이 안 돼서 내년에 엄매를 선택하는 게 두렵다고 한다면 방송을 듣는 고1 혹은 중학생들은 니들 이미 했다. 한 거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엄매 선택해서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하면 돼요. 예.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 되지 않겠어요? 라온 원장님 조사도 한번 했을걸요. 학원 친구들. 예. 그죠? 예.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를 한번 선택 과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화작은 수능 기출을 좀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비문학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 방학 동안 저는 화작을 선택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기출 문제 한 10개년치만 다 모아서 그 화작 풀면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10문제가 지금 11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연습 가능할 것 같고요. 엄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개인차가 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고3 학생들이라면 이 방학 동안 당연히 문법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매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고1, 고2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엄매를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고3 올라가서 3월 보고 6월 봤더니 도저히 난 엄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화법으로 바꾸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1부터 목표점을 선택 과목 둘 다 있는데 나는 화작할 거야 하는 친구 솔직히 말하면 여기 학생이 듣는다면 화작 공부 어떻게 할 건데요? 화작 공부 어떻게 할 건데요? 화법 말하는 거고 장문 쓰는 거거든요. 맨날 말하고 쓸 거예요. 문제요? 개념이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학생들 주려고요. 매체 정리해보니까 두 쪽밖에 안 나와요. 무슨 쌍방향 소통, 일방향 소통 이런 것들 맨날 아는 거고요. 화법하고 장문 정리해 보니까 소극적 듣기, 적극적 듣기 이런 거 있는데요. 사실 수능에는 그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냥 주어진 상황, 강연이다, 또는 토의다, 토론이다, 대담이다, 방송이다 준 다음에 이거 얘네 무슨 얘기했나 물어보거나 또는 어떤 형식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 학습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건 맞아요. 하지만 학습 부담이 적다고 그 적은 분량을 하겠느냐?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도전을 해보고 6월 모평까지 본 다음에 나 엄매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화작을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매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육상 선수들이 100m 선수라고 하면 100m를 계속 뛰지 않거든요. 처음에 스타트 연습을 하잖아요. 저는 수능 2달 남겨놓고요. 화작 60회분을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화작에서 틀리면 진짜 나중에 눈물 흘릴 거야. 그러면 60일 동안 매일 화작 8시 40분부터 8시 50분에 풀라고 해요. 그러면 한 2달 풀고 나면 애들이 나중에 화작 가면 거기서 말리진 않아요.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화작 넘어가면 다음부터 실력이야. 근데 화작에서 무너지면 그거 너무 속상하잖아. 그래서 저는 매년 기출문제 다 모으고 사설문제 다 모아서 60회분 정도 매일매일 풀라고 주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아이들 별로 어려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선택 과목제로 바뀌어도 화작은 한 2달 정도면 길게 보면 3달 정도면 충분히 정리될 수 있거든요.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 공부 화작 할 거면 정말로 진심으로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엄매 한번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법
뭐 정말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EBS만 봐도 좋은 강의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여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고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 엄매에서 자꾸 언어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 언어 매체에서 문법이 나타나는 소단원이 6개예요. 소단원 6개가 무서워서 언매를 못한다? 소단원 6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의 본질과 특성,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소단원 6개에서 선택 과목에 의해 공통 과목이 조정이 가능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문법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소단원 6개 불과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제 그 이번 수능에서 지난주에 또 말씀 못 드린 숙제를 또 하자 보면 선지가 길어졌잖아요. 선지가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이 긴 건 차라리 제시문을 독해하면 되거든요. 제시문 독해가 이루어지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공통 수능의 독서 파트를 말씀드리는 건데 선지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부족했을 때 선지가 긴 시험은 틀릴 확률이 높아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 돼요. 근데 여유를 가지고 선지를 좀 봐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는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에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유 있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현행 대한민국 수능은 아까 이재성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여유롭지 않아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시간 주면 다 푼대요, 애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도 앞으로 계속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문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가 길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장의 의미, 한국어의 의미, 우리 그 유정걸 원장님 표현대로 한다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시험을 보는 학생이 머릿속에서 분명히 그려내야 되는데 그 그려지는 게 속도가 빠른 학생이 있지만 또 빠르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빠르면 다 1등급을 받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체 시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좀 같이 유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생각들 속에서 아마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아까 그 라운드 말씀 들어보니까 뭐 문법은 이렇게 쭉 풀면 쭉 풀린다며 이렇게 쭉 풀린다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화작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중이지. 그렇지 않지. 근데 그때 참 내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쭉 푼다고 얘기를 해야죠. 희망을 줘야지. 근데 그 화작은 기본적으로 예시문항 자체가 이번에 그 교평에 낸 예시문항이 내용이 좀 읽을 게 많아. 길게 썼어.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시험인데 문제는 읽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내용들 이야기하고 저는 지난주 숙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가 길어질 때는 이 긴 선지를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문의 독해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단문의 의미 독해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화작을 뭐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이제 또 상위권 애들 중에서도 조금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시를 생각하지 않고 수시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수시만 하겠다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최저의 1, 2 맞추면 되는 거지 표준 점수를 몇 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어떤 자기가 만약에 쓰는 과목에 이게 엄매를 해야 될 시간이 뭐 1시간인데 화작은 뭐 30분만 하면 된다. 현적 고민에 빠질 겁니다. 왜냐면 최저 맞추면 되는 아이들한테 맞아요. 이게 표준 점수 자체를 가지고 1.2점 더 뭐 이걸 가지고 해라. 이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 지역 친구들은 워낙에 이제 종합 전형을 잘 준비하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현재 3학년 애들이 올라간 아이들이 1학년 때 국어 배우는 그 개념 자체 문법이 그러니까 뭐 의문의 변동, 그다음에 맞춤법, 높임 표현 이러고 배우고 올라온 거예요. 2학년 때는 뭐냐면 문학을 했고요. 2학기 때 뭐 독서라거나 뭐 아니면 뭐 화작을 한 애들은 이제 끝인 거고 엄매한 애들 같은 경우 일부 있지만
사실 이제 3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다시 교과를 보면 한 5대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대5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3학년 때 얘들이 다시 뭐냐 학교에서 내가 엄매를 하고 싶은데 혼자 공부해야 돼요. 고1 때 배웠던 문법 지식은 아주 일부였던 거고 그때는 내신용 대비로 그냥 잠깐 했던 거고요. 2학년 때 안 했다가 3학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법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 이제 졸업생들은 많이 했죠. 걔들은 수시론법을 했던 애들이고 올해 이제 고3 애들까지는 수능 학교에서 문법을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3학년 때 봐주기 때문에 다 했는데 이번에 고3 올라간 애들이 학교에서 엄매를 안 할 경우에 화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신을요. 그럼 그 애들은 수능을 별도로 엄매를 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왜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안 보여주느냐. 도대체 예시문항도 하나 가지고 평가하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내년 6월 때 가서 또 제가 제대로 비판하나요? 6월 가서 이제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전국에 엄매 선택한 학교 몇 개인지 애들이 얼마큼 선호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전혀 조사해주지 않은 가운데 학교에서 좀 답답한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화작을 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화작을 하면 손해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번에 저는 사탐에 그 과목 난도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이 사문이잖아요. 국어랑 이제 사탐은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라는 말씀은 아닌데 어떤 사문이 표준이 좀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 아이들이 그 화작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불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중에서도 정시보다 수시로 할 친구들은 화작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안정된 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공부량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3학년 때 배우는 게 뭔지를 좀 보셔서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엄매를 한다면 엄매를 확률이 높은데 엄매 안 할 경우는 따로 해야 한다는 부담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내년에 더 연동일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 자기는 공대를 갈 거에서 물리를 선택했던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물리 포기하고 네, 취약하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운동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반 그 선택에 대해서 너무 그 관계자들이 뭐 요 부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그렇지. 드리는 네. 거고, 근데 아까 지금 좀 전에 이재신 원장님 말씀도 또 반론 바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말 딱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또 뭐라고 얘기해. 난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학종을 안 해봤다. 또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또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또 토론하면 또 얘기해. 학종을 안 해봤어. 이러면서 학종하는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 수능 최저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은 무조건 엄매를 오히려 거꾸로 해.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꾸 여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렇죠. 평가원은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해. 네, 없으니 해도 돼. 한번 해. 6과목이니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뭐 요 정도 우리가 뭐 이 정도 우리가 해주는 거지. 뭐 나머지 부분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좀 돕는 부분 하자. 오히려 저는 이제 선지 길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들 맞아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화작에서 선생님 좀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방송이 그러면 저기죠? 기출로 점검하라. 기출로 점검하는 겨울방학. 확실히 주제를 우리 유정을 원장님 좀 너무 잘 뽑아주세요. 네, 항상 뭐 기출로 기재야 점검하는 기재. 우리 그 기출로 1등급. 네,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주제를 다 뽑아주십니다. 언론에 가셨으면 제목을 아주 멋있게. 그렇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